4,500억에서 6,200억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멤버들이 탈퇴하는 건 저희 쪽에서도 입는 피해가 너무 큰 거. 쫄린다. 긴장이 됩니다. 역시나 취재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고 욕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일각에서는 편향적이다. 이진호 네가 돈을 받았잖아. 하이브 돈 받았잖아.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억울한 게 하이브 관계자들을 만난 적도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반박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 이거 보여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보이지? 마이너스 2천만 원 2,5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인데 마이너스 2천만 원이다. 돈 받을 거면 이자라도 안 내고 싶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직장인들은 장난하냐? 마이너스 2천이다. 어디서도 돈 안 받았어. 저는 처음에 이거를 그냥 농담식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그걸 믿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통장도 있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사회생활을 안 해봤다는 거야. 다른 통장에서 내가 예를 들면 돈이 1억이 있어. 그러면 내가 미쳤다고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을 만들어서 은행에다가 이자를 내냐고. 그냥 8천만 원으로 만들지. 생각을 해봐봐. 그렇지 않아? 이게 주거래은행 통장이다 이 녀석들아. 양아치들아. 마이너스 그린 것 같다고? 그래도 못 믿는데 해? 까? 보이지? 됐지? 7시 3분 보였지? 주작 아니지? 뭐 또 통장 공개까지 하시는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믿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오늘 방송은 상당히 좀 길어요. 전후 맥락, 양측의 입장도 다 들어보고 양측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다 확인해보고 한 거니까 시청자분들이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더 맞는지 억울한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개저씨들랑 일하면 속이 안 터질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여성 지지자들이 우와 민희진 을드레 영웅이다. 히로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많은 여성 팬분들의 지지를 받았죠. 을들의 대변자, 여성분들의 대변자, 여자라서 피해를 받았다고요. 무섭다고요. 여성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자료가 상당히 공적인 의미를 지닌다. 왜냐? 이게 사회적인 갈라치기잖아. 개저씨들의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평소 민희진 대표가 여성들을 보는 시점은 어땠을까? 이게 공적인 자료라는 주장입니다. 왜냐? 남성, 여성에 대한 편가르기. 아니, 여성으로서만 힘든 거 아니잖아. 남성으로서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개저씨들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민희진 대표는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법정에서 공개된 자료이기도 한데 다 모자이크가 됐단 말이야. 왜 모자이크가 됐느냐? 민희진 대표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취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확보된 재료를 제가 카톡으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카톡으로 재구성을 했다니까 네가 또 뭐 주작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멘트 자체는 있는 그대로 따서 넣었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남겼던 메시지 그대로 넣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2021년 1월 민희진 대표가 어도 부대표가 나눈 대화입니다. 좀 쫄리는데 내가 이래서 기집애들이랑 일하는 거 싫어한다. 존나 일도 못하고 개 징징대고 귀찮고 피곤해. 책임감도 없고 진짜 여자들 내가 여자지만 싫음. 세상 가볍고 얘기하는 거나 좋아하고 일을 나 몰라라 경박함. 시야도 좋고 나같이 일하라면 죽어도 못할 거면서 부러워는 해요. 무섭습니다. 여성 직원들을 민희진 대표가 어떻게 보는지 적나라하게 나왔습니다. 개저씨들도 싫지만 여자들도 싫다. 민희진 대표는 공평했다. 여자들은 시야도 좁고 같이 일하기도 싫고 개 징징대고 이런 부분들. 두 번째, 올 초에 어도 내부에서 여직원의 문제가 발생해요. 약간 이제 성희롱 괴롭힘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괴롭힘 문제냐? 부사장 L씨가 대표예요. 부대표 L씨가 협력업체 직원들과 미팅을 가는데 저녁 자리 미팅을 가는데 젊은 여직원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그 어도를 껍데기로 만든다 그분이에요. 어린 여자가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 여직원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 직원들과 술자리도 하고 음식도 먹으면서 화기애애하다가 이제 남성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 자리에. 그런데 협력업체 직원들과 얘기를 하다 갑자기 우르르 이 여직원만 홀로 내버려두고 자리를 떴어. 그러니까 이 여직원이 물론 그 L씨가 어딜 간지 모르죠. 남성들 우르르 몰려가지고 밤늦게 어디 간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여성 직원 혼자만 남았어. 그러니까 이 여성 직원이 굉장히 큰 자괴감을 느꼈나 봐. 그래서 사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로 하이브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이브 내에서 3월 달에 공식적인 사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피해자, 이 여성에게 대한 민희진 대표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자들을 항상 케어해주고 좋은 마음들, 항상 개저씨들에게 힘든 마음들 있으니까 좋게 얘기를 해줬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 제기 일자 L씨와 민희진 대표 간의 카톡을 나눕니다. 야, 뒤져봐라. 이런 카톡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여성분들의 성희롱 문제나 괴롭힘 문제
문제를 결과적으로 조사 결과 성희롱과 괴롭힘 문제는 성립하지 않았고 그냥 이제 어린 여성들이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니까. 근데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경고 조치로 마무리가 됐다.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진 대표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카톡이었다. 요 내용들. 준호야, 다냐? 이거 했는데 충격 안 받아? 이거 했는데 충격을 안 받는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네, 아무것도. 왜냐? 시작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폄하. 이 부분이 오늘 이제 공개되려고 하다가 문제 제기로 인해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취재를 하면서도 가장 믿기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왜냐?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남다르게 애정을 드러냈던 인물이 바로 민희진 대표입니다. 저 뉴진스랑 저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관계 상상 이상이에요. 저희는 서로 너무 위로를 받는 사이. 얼마나 애들이 착하고 예쁘냐면 저한테 맨날 사랑한다고 맨날 보내. 맨날 어제 한이가 대표님 너무 힘드시죠? 제가 갈게요. 제가 이번에 엉엉 울었던 게 혜린이가 말이 없어요. 근데 오밤중에 갑자기 엊그제 혜린이가 저한테 영상통화를 한 거예요. 자기가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자식 키우는 게 약간 이런 건가 제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자식 키우는 마음도 들었다, 생각도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서 특별하다. 그리고 그랬잖아. 민희진 대표는 방시혁 의장이 애들 인사 안 받아주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야. 방시혁 의장에 대해서 공식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는 과연 뉴진스 멤버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해당 워딩을 아까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취재를 한 뒤에 카톡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는 민희진 대표가 직접 보냈던 워딩 그대로다. 첫 번째, 뉴진스가 수상 소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때 그 애들이 수상 소감 준비하고 있으니까 부대표 L씨와 카톡을 나눠요. 뭐라고 나누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겸손하라고 해. 돼지같이 살쪄도 인기몰이 해주고 있으니까. 니네가 멋진 척을 한다고 늘 멋있는 말을 늘어놓으면서 정작 나한테 인사 안 하면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다. 민진 대표는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생각을 하시는 분이죠. 굉장히 집착을 하시는 분이죠. 수상소감 준비 과정에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특정 멤버의 체형을 언급하며 폄하했다. 여기는 이제 멤버들의 이름을 언급하진 않잖아. 근데 특정 멤버의 체형을 언급하면서 폄하를 했다. 요거 떨리네요. 누구였냐? 쟤네가 잘해서 뜬 게 아니다. 쟤네가 뭘 알겠어요? 거울이나 보고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뜻입니다. 살 하나 못 빼서 뒤지게 혼나는 개 초딩들. 이런 내용이. 와, 땡땡이 개뚱뚱 딸. 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멤버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 멤버 이름이 또 들어가면 또 서로가 또 감정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은 뺐습니다. 직접 실명이 들어갑니다. 이거 좀 약간 좀 놀랐어요. 왜냐면 이제 민희진 대표가 그래도 뉴진스 멤버들을 생각하는 마음. 근데 사실 뭐 부모님의 입장에서 내 아들과 자식들이 살찌면은 살쪘다고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죠. 팬분들한테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해요. 팬분들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아무 생각 없이 애새끼들 보고 팬이라고 지랄 발광한다. 뭐 이제 멤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뉴진스는 민희진 대표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민희진 대표 측에서 오늘 자료를 냈던 입장이었습니다. 방시혁 의장이 차별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뚱뚱하다, 괴뚱뚱 심한 이런 내용들은 민희진 대표가 직접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 짝이 끼냐? 짝이 끼냐?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걸 어떻게 뺄 수가 있어? 그렇잖아. 누구 살찐 거 저격했는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취재를 하면서 가장 좀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기자회견에서 내가 봤던 민희진 대표의 진심이 있었는데 그 진심이 과연 진심일까라는 의문부호가. 물론 부모들 가운데서 부모의 마음으로는 당연히 아이들에 대해서 채찍질을 할 수도 있고 살찌는 거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조금 더 세게 얘기하는 편이었다. 물론 이게 그 멤버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부대표랑 얘기를 하는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이 조작되거나 허위다. 그럼 제가 어떻게 되는지 시청자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자, 부모님을 동원한다는 내용. 이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이렇게 말만 했지 어떤 내용인지 언급을 안 했었는데 3월 30일 날 업무 논의, 어도어 업무 논의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민희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뉴진스 엄마들이 이슈 제기를 하고 민희진이 공개 사과를 안 하면 엄마들이 소송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뉴진스 엄마들이 약간 이제 밀어내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를 따라하는 컨셉트 부분, 아일리시 우리 따라한다는 거
했으니까 권리침해 소송에 대해서 엄마들이, 왜냐하면 내가 문제 제기를 하면 주주 간의 계약상에 따라서 내가 지분을 잃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민희진 씨 측근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래도 가족들이 개입이 되면 뉴진스가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미지로 소비되지 않을 것 같다, 안 좋게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우려를 했어. 그랬더니 이제 민희진 대표가 답을 합니다. 내가 어도 이슈 제기하면 주주 간의 계약 위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뉴진스 부모가 먼저 불만을 표해야 한다. 실제로 이제 부모들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희진 대표의 계획이 뭐냐? 이 부분은 이제 일정 부분 공개된 내용이 있습니다. 2024년 2월 4일 날 방탄복귀 1년 전이 하이브가 가장 약한 시기다. 이 시기에 하이브와 방시혁을 끝낸다. 라는 내용. 2024년 3월 29일. 여기 이제 조건이 생겨요. 근데 이 변수에 대해서 제가 밝히면은 뉴진스 멤버들한테 좋을 내용이 없을 것 같아서 뺐습니다. 여기 계획 변경 땡긴다. 4월 3일 날 1차 메일 보내서 공격 개시. 어차피 2차까지 갈 거면 늦출 필요 없으니까 공격해. 그리고 우리는 여론전 준비. 4월 20일 문제 개선은 안물안궁. 그러니까 문제 개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하이브한테 밀어내기 문제, 그리고 우리 컨셉트 따라했다는 문제. 안물안궁. 자기들이 물어봐놓고서 안물안궁입니다. 대회 이슈 제기하는 게 목표다. 가장 좋은 건 하이브가 대형 악재를 막기 위해서라도 나한테 타협하자고 제안하는 것. 이 내용들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다. 여기서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시 구체적인 손해까지 계산을 완료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민희진 씨 측에 문제 제기 얘기를 했어요. 입장을 듣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민희진 씨 측은 이런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내가 확인하는 자료들이 결국 하이브를 통해서 왜곡된 자료들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해달라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보신 겁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공개되지 않았지. 법원에 제출이 됐으니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부분이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정관이나 법령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게 충분히 배임과 횡령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 배임 문제로 특히나 직결될 수 있답니다. 횡령 아니고 배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통령 이지도입니다. 오늘 방송 제가 10시에 방송 예고를 했는데 양쪽에서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제가 방송하기 직전에도 민희진 대표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명예훼손성 내용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쫄리긴 하지. 왜냐하면 이제 전화 주신 분도 이제 검사 출신의 변호사님께서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방송 10분 전에 끌린다.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네요. 맞다이로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맞다이로 가려고 했는데 방송을 앞두고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방송 시작 10분 전에 이렇게 연락을 받은 케이스는 처음이야. 하지만 제가 취재한 내용이고 사실관계 확인을 한 내용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쫄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시청자분들에게 판단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을 했을 때 이진호를 어떻게 믿냐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거기에 대한 대답 제가 수차례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진호를 믿지 마라. 이진호가 제시하는 자료를 믿어라. 그거는 당신의 판단이다. 이 자료를 보고 직접 판단을 해라 라는 것이 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판단은 시청자들의 몫이죠. 일단 이제 이번 사안에 제가 방송을 킨 사안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뉴진스 멤버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탄원서 제출을 했는데 사실 뉴진스 멤버들이 탄원서를 제출한다? 이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뉴진스 멤버들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 대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건 결국 민희진 대표를 위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하이브 측에서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공개하지 않은 자료가 한가 있습니다. 공개했지만 약간 지운 내용이 있어. 뭐가 있냐면 이 내용이었어. 이 내용 가지고도 지금 말들이 많은데, 근데 여기 제가 요게 지운 내용이 있잖아. 지운 내용이 있는데 3월 29일에 이걸 왜 지운 줄 알아? 멤버들을 위해서 지운 거예요, 사실. 나도 내가 뭐라고. 그래서 그 내용 있는 그대로 내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웠냐? 뉴진스 부모님 포섭 후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법원에 제출된 자료인데, 뉴진스 부모님을 포섭했다는 정황을 파악해서 3월 29일 날 이미, 근데 하이브에선 단 한 번도 뉴진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 이게 누구의 편을 드는 건 아니고, 뉴진스 부모님 포섭했으니까 이런 전제 조건 하에 계획 변경 땡긴다. 그러니까 포섭을 했다는 정황을 이미 하이브에서는 파악했지만 그 상황에서 공격을 하면 결국 하이브가 언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다라는 게 하이브 측의 입장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니 솔로몬 때 자기 자식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누가 엄마인지 한번 판단해보라고 하잖아. 하이브에선 단 한 번도 뉴진스를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근데 민희진 대표는 항상 뉴진스 애들이 전화해서 날 위로해줬다. 눈물을 흘렸다. 우린 특별한 사이다. 우리를 이간질 시키려고 한다. 계속 어떤 내용들 하나하나 다 있어. 심지어 탄원서까지 있어. 심지어 부모님들까지 있어. 누가 엄마인가? 누가 엄마인지 모르지.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번 사안 부모님들의 탄원서가 진짜 핵심이다.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멤버들이 탄원서 낸 건 17일이야. 근데 부모님이 낸 건 14일이야. 뉴진스 부모님들이 14일날 탄원서를 냈는데 이 역시도 당연히 생각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뉴진스 멤버들이 민희진 대표를 위해서 냈는데 부모님들은 아니다! 하이브를 위해야 한다라고 탄원서를 낼 리가 없잖아. 우리가 상식이라는 게 있으면. 어쨌든 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탄원서 제출은 본인들이 그냥 내면 끝이다. 그냥 본인들이 가서 내면 돼. 아이고 민희진 대표님 안타깝습니다 하고 내면 돼. 근데 뭐가 문제냐? 그래서 핵심이에요. 변호사를 써.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엔터 분쟁 전문 변호사를 써.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이제 강 변호사님께서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도 전속계약서 검토나 전속계약 해지나 전속계약 위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소송을 했다 라고 밝힌 바가 있어.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이제 문제가 되니까 강 변호사님께서 이런 입장을 기자를 냈어. 변호사가 위임장을 제출하려면 타인을 대신해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본인 제출이 아니면 위임장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내도 되는데 굳이 변호사를 썼다. 그래서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한 거다. 법원에 가서 탄원서를 접수해드리는 업무를 수행해드리고 업무를 끝낸 것이다. 근데 기사가 와전돼서 나왔다. 그러니까 본인이 전속계약 해지 수순이 아니냐라는 논란에 대해서 이 강 변호사님께서 해명을 하신 거야. 그리고 탄원서 제출 업무만 도와드린 것이라 맡은 일이 끝난 상태다. 추후 업무에 대한 논의는 없습니다. 가 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문제냐? 문제는 아니죠. 근데 실제로 제출했던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번 가처분 기록에 기타 대리인 탄원인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소송 대리? 아니 탄원서 대리 업무잖아. 탄원서 대리 업무죠? 근데 여긴 소송 대리인이라고 써있어. 그 밑에 뭐라고 써있죠? 부모님 외 사인 소송 위임장 제출. 소송 위임장 제출. 제3자가 소송 위임장을 제출한다? 오직 탄원서만 제출을 하는데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는 케이스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법조계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케이스 본 적이 없대. 왜 소송 위임인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소송 대리인이라고 왜 하냐? 그냥 탄원서 제출이면 통상적으로는 대리인이라고 한대. 근데 여기는 소송 대리인. 무슨 소송인데? 무슨 소송일까? 무슨 소송일까? 그건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문제 제기, 의혹이 나오는 거다. 근데 여기서 이 강 변호사의 또 소름 돋는 부분이 뭐냐? 이분께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하필 우연이 많죠. 우연이 많아. 연매업 고문 변호사다. 사실 이런 전속계약 분쟁이 있을 때는 연매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 누구의 편을 들어주냐,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확확 뒤집이기 때문에 하필 또 연매업 고문 변호사를 선임하셨고, 그리고 하필 그냥 탄원서를 제출하시는데 탄원서 대리인께서도 이제 소송 위임장, 소송 대리인이라고 적으셨고, 이런 부분들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속계약, 뉴진스가 전속계약 금지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다만 이제 법조계에서를 보는 시선들은 이번 민진 대표의 해임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 알다. 31일까지거든요. 이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럼 31일 전후로 이 소송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민진 대표의 입장문 오늘 나왔는데 일단 이제 이 앞서 공개된 자료가 팩트냐? 근데 그 팩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고 출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짜깁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짜깁기다. 근데 사실 그래요. 이게 정확하게 현미경을 들여다 보면은 짜깁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봐보세요. 하이브에서 확보한 민진 대표와 무속인 간의 카톡이 58,000건이야. 짜깁기가 안 되려면 58,000건을 다 공개해야 돼. 실제로 민진 대표가 자기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자료도 역시 짜깁기지. 왜냐면 앞뒤 맥락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앞뒤 맥락이 공개 안 되고 그 부분만 보면은 그 부분을 짜깁기라고 상대방이 주장할 경우 어떡할 거야? 즐거우세요? 그럼 즐거우세요. 그 뭐라고 했는지 위를 해야지. 그 내용들이 악의적으로 편집되거나 하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용들을 앞서 공개했을 뿐이다. 근데 짜깁기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 중요한 부분들을 맥락을 파악할 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떨어져 있는 게 한 이틀간의 간격이 차이가 나면 1일에서 이틀간의 간격을 다 공개를 해야 짜깁기가 안 돼. 이 부분에 대해서 민희진 대표가 얘기하는 건 뭐냐? 불법적인 자료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민희진 대표의 주장도 이해를 가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왜냐? 어도우 부대표 때문이에요. 어도우. 이분께서 감사 과정에서 이실직고를 하시면서 자신의 것 내용을 다 공개했어.
다 줬어. 그래서 포렌식에서 다 설려가지고 다 자료를 제출했는데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 이분께서 다시 돌아섰습니다. 심지어 이 어도어 부대표님께서 자기의 감사 내용을 다 줄 때 정보 동의 거기에도 사인을 하셨어. 근데 다시 민희진 씨 측으로 가고 나서 그 정보 공개 철회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료가 불법적인 자료라고 민희진 대표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이브 측에서는 정당하게 취득한 자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왜냐? 업무상에 필요한 자료들을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획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사찰을 통해서 획득한 게 아니고 감사를 통해서 적법하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취득한 정보가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거기도 또 말이 많아. 또 감사는 또 불법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 항상 불법적인 자료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불법적인 자료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계시죠. 그러면 물어보고 싶어. 불법적인 자료에 대해서 인지 아닌지 그건 차치하더라도 그게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대답을 안 하셔. 허위입니다. 아니야. 하이브의 주장이 허위이어서 정정을 하신대. 아니 하이브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면은 왜 정정을 하세요? 정정을 고소하세요. 하이브 고소해야지. 이렇게 큰 기업에서 거짓말하고 허위 자료를 공개했다? 그 허위 자료를 법원에 제출을 했다? 법정 제출 자료다? 그럼 하이브를 고소를 해야지. 허위 자료로 했으니까. 근데 고소 안 하시고 정정을 하고 계세요. 정정한다. 친절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본인께서 이 자료들이 짜깁기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쉽습니다. 원본 공개 환영합니다. 원본 공개를 하시면 본인께서 유리한 자료들이 다 나올 테니까 저는 100%왜 허위 사실인데 참고 계세요. 민희진 대표님께서 원본 그대를 공개하셔서 하이브는 정의구현 당할 이유가 있어. 제가 만약에 그 사실 허위 내용이라면 다 버선발로 다 뛰쳐나오고 바로 제일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잖아. 이런 내용들입니다. 참지 마시고 공개하셔라. 네이버 두나무와 관련한 사안 이거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이야. 양측 모두 다 확인한 사안이야. 두나무와 네이버의 최고위급 관계자를 만났는데 그게 우연히 만난 거다. 아니다. 저는 이거 완전 민희진 대표 편 들어줬거든요. 실제로 투자 관련해서 얘기 나눈 거 없어. 그냥 나누고 나서 그 이후에 부사장이 그 부대표 어도어 부대표가 내 마음속에 순위 정해서 1번 두나무, 2번 게임 회사, 3번 중국 회사 한번 써도 될 것 같아. 텐센트, 4번 빈살만. 내 마음속의 순위 어떤 순위인지는 몰라요. 어떤 순위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느낌이야. 항상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봐봐 여기서 얘기 나누는 것 중에 뭐냐면 제가 몰랐던 내용이 하나야. 그러니까 네이버 최고위 관계자가 B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이후에 한 차례만 만난 줄 알았는데 B분과도 이후 사적인 고민을 나누는 연락을 몇 차례 주고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사적으로. 근데 사실 이게 항상 사적이야. 내가 이거를 생각해봤어.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가 얘기하는 바가 이거야.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계속 들었긴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오늘에서야 파악을 했어.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확실히 파악한 내용이 뭐냐. 일론 머스크를 만났어. 근데 일론 머스크는 내 친구야. 내 친구를 만났을 뿐이지 투자자를 만난 건 아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다른 증거 공개. 사실 이거 고민된다. 사적인 내용일까? 여기가 제 핵심 고민 내용은 이거예요. 이게 과연 사적인 내용일까? 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기하겠습니다. 사실 업계에서 이번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민희진 대표님께서 굉장히 어도어에 집착을 해. 사실 이게 업계에서 왜 이해를 못했냐면 이 내용 때문이거든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행사하고 나간다. 어도어는 빈껍데기 된다. 뉴진스 권리침해 소송을 진행한다. 대무적 투자자를 구함.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왜 하이브에 어도어를 팔라고 권유를 할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적당한 가격에 매각한다. 민 대표님은 어도어 대표이사가 되고 캐시아웃 한 돈으로 어도어의 주문을 나가서 새롭게 만들면 되는데 굳이 어도어를 다시 하이브로부터 사와. 이 내용이야.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그 내용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뭐냐? 민희진 대표와 부대표 간에 나눴던 카톡 내용. 업무 일지. 3월 14일 날 업무 일지에 나옵니다. 1인당 뉴진스 1인당 해지 금액은 124억. 5명으로는 620억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체결된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중요한 계약의 변경, 해지, 갱신은 어도어 이사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의 민희진 대표님께서 뉴진스 얼마 안 되는데 여기를 하시고 여기서 이제 이 부대표가 여기 중간에 약간 생략됐습니다.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너무 적다. 금액들을 산출해요. 서로 잘못된 계산을 한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부대표님께서 왜 뺐냐면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적시가 돼 있어서 뺀 겁니다. 왜냐하면 매출이나 이런 관련 내용들이 적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랬더니 이 부대표가 죄송합니다. 4,500억에서 6,200억입니다. 3월 15일 날 다시 부대표가 보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멤버들이 탈퇴하는 건 저희 쪽에서도 입는 피해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과거 앨범들도 다 넣고 나와야 됐고 브랜드들이랑 계약 같은 것도 다 어도어에 몰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약 같은 게 다 어도어에 몰려 있기 때문에 어도어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
어도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이브의 자사 레이블인데 거기에 있는 유일한 아이돌인데 이 아이돌이 나갈 수 있는 상황 가정. 그래서 지금의 위약금이 얼마다? 4,500억에서 6,200억이래. 아 그랬더니 아니 안 되겠습니다.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안 되겠대. 그 얘기를 이게 뭐냐? 농담. 카메라가 왜 갑자기 움직였지? 카메라 왜 올라갔지? 어쨌든 이런 게 농담이라는 거, 사담이라는 거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담, 농담, 직장인으로서의 회한. 근데 사실 이제 무속 경영 관련돼서도 이제 관련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물음표로 남겨두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말 이제 민감한 문제들이니까 조심스럽긴 한데 잘 정리를 했습니다. 자료를 기반을 통해서 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문자 보기 좀 무섭다. 여러분들 저 이제 문자 보기 좀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